예물 상담을 받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 반지라고 할지라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서 제가 하나씩 앞으로 풀어드릴 거지만 오늘은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인 거죠. 핸드메이드 방식과 캐스트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물 상담으로 오셨던 한 30대 정도 돼 보이시던 고객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핸드메이드 단조로 만든 커플링하고 다이아 반지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질문이 사실 저를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홍보성 멘트, 정말 선을 넘은 그런 홍보성 멘트로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킨 결과거든요, 이게. 일단 커플링은 단조,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제작이 일단 가능은 합니다. 제가 뒤에서 어떤 게 핸드메이드 단조 방식이고 어떤 게 캐스팅, 주조 방식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건데, 커플링은 어쨌든 그렇게 제작이 가능하지만 다이아 반지는 단조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들 수야 있겠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뒤에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고객은 단조, 핸드메이드 방식이 좋다고 일단 알고 계신 건데, 그럼 그게 왜 좋은 건지, 어떤 제품을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건지, 핸드메이드를 보면 그걸 구별을 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핸드메이드로 설명을 할 건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단조, 즉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건 금을 완전히 녹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만드는 방식인 거죠. 주조 같은 경우는 캐스팅이라고 해서 틀에 찍어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게 됐고요. 아마 지금도 홍보성 멘트로 저희는 찍어내는 캐스팅 방식이 아니라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해서 단가가 이렇고 정말 고급 반지입니다, 뭐 이런 사실 말이 안 되는 말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진짜 핸드메이드로만 제작하는 주얼리를 취급하는 그런 곳들은 결혼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이 가볼 수 있는 수준의 샵들이 아니에요. 이게 파인 주얼리라고 해서 정말 고가 라인의 주얼리를 만드는 곳이고, 주 고객 측은 당연히 뭐 부유층이겠죠. 그래서 맞춤 제작이나 아니면 딱 한 점만 만들어서 판매되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그런 곳에 가깝습니다. 예물샵 경력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파인 주얼리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접해본 적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께 정확한 설명을 해줄 수조차 없는 거죠. 자,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핸드메이드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려진 이미지가 있죠. 벌써부터 신비감이 들면서 엄청 세련되고 엄청난 정교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금을 녹이는 과정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금을 녹여서 망치나 롤러로 얇게 펴서 뭐 선재나 면재를 만들고 이걸 꼬아서 구부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바로 단조입니다. 그 단순한 면과 선을 구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이 한정적이에요.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클래식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젊은 분들이 봤을 때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흔적, 손맛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만든 이런 흔적들이 남는 이런 반지들을 높게 평가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컴퓨터로 뽑아낸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런 파인 주얼리 핸드메이드 방식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정말 고품격 주얼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 또 어떤 시각으로는 디자인이 좀 올드하고 디테일한 느낌이 좀 떨어지는 그런 주얼리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핸드메이드를 느끼기에는 사실 한 40대 정도 이상, 진짜 핸드메이드에서 멋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40대 정도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이런 핸드메이드를 많이 접해본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이 핸드메이드의 진정한 기품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핸드메이드 주얼리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되는 그런 디자인들 전부 캐스팅 방식이에요. 그 캐스팅으로 그 틀을
뽑아내서 핸드메이드로 다듬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걸 핸드메이드 방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그 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찍어낼 수 있는 틀이 있어서 무한하게 생산되어지는 주얼리를 말하죠. 그래서 캐스팅이라고 하면 뭔가 저가의 주얼리를 떠올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물 작업을 뜻하는 기술적인 용어인 거지 퀄리티를 구분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 진짜 저가의 주얼리도 캐스팅 방식이고, 진짜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3D 모델링을 거쳐서 나온 그런 디테일한 주얼리들도 캐스팅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캐스팅이냐 핸드메이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캐스팅 중에서도 어떤 목적으로 캐스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캐스팅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3D 모델링 출력을 해서 그걸 캐스팅한 건지, 그 목적을 구분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보면 이게 바로 무한하게 주얼리를 찍어낼 수 있는 고무가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 틀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초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주물로 해서 수만 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최신 3D 모델링으로 출력한 출력물입니다. 이건 특정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이제 3D 모델링 작업을 한 거고, 값비싼 프린트로, 주얼리 프린트로 이제 출력을 해낸 결과물인 거죠. 결국 이것도 아니면 이것도 다 주물 작업, 캐스팅을 거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대량 생산의 목적이고 하나는 특별한 디자인을 구현해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같은 캐스팅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것과 이거를 같은 퀄리티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량 생산을 목표로 디자인돼서 만들어진 주얼리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최저가 사이트 이런 데 나오는 게 있죠. 그런 주얼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뭐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에 목적이 대량 생산이었으니까 싸게 사서 그렇게 싸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 소비자분께서는 이런 인터넷 이런 선 넘은 그런 홍보성 멘트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던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객님께 핸드메이드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렸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반지가 단조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반지가 어떤 반지가 캐스팅, 주물로 제작된 방식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시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정말 잘 만든 반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단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디자인들입니다. 금을 녹여서 별임질돼서 나온 거라 디자인이 단조롭고 심플하지만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도가 높으면 표면 광택이 더 우수하고 착용감이 좋으며 중량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느껴집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거의 없어서 아름다움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조 반지는 자연광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화점 같은 밀폐된 곳에서 조명 아래에서 본다면 모든 반지가 다 왜곡되어서 예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플한 디자인조차도 캐스팅으로 만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대량 생산을 위한 캐스팅이겠죠. 이런 반지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구별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연광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표면의 광택감과 반지의 일정한 두께감, 부드러운 착용감 등 진짜 단조 반지를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퀄리티 구별이 가능한 수준이 되실 겁니다.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3D 모델링으로 맞춤 제작을 하고 리세팅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핸드메이드 단조 반지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조로 제작을 하고 후가공을 특수 장비로 이용하는 반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밀도 높은 고퀄리티의 링에 특별한 디자인이 접목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게 바로 이런 디자인입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디자인이기도 한데, 해당 디자인은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했을 뿐더러 저희만의 기법으로 희소성을 높였습니다. 거기에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문양을 새겼기 때문에 흔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일 겁니다. 그럼 이제 캐스팅 방식 중에서 특색이 있는 반지입니다. 예물 보시는 젊은 분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중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캐스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런 특색 있는 반지를 강추드립니다.
3D 모델링으로 출력되어 나온 반지로서 대량 생산을 위한 캐스팅이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360도의 패턴화가 되어 있고 모델별로 플레이 모델부터 다이아가 세팅되는 모델 등 라인별로 디자인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 틀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런 디자인들은 강추드리고 있고요. 해당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가운데 베이지 골드와 양옆에 샴페인 골드를 조합해서 제작되었는데 기존에 볼 수 없던 그런 색감의 조합이죠. 왜냐하면 해당 베이지 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주물까지 작업을 해서 그런 나온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디테일하고 정교한 디자인일수록 3D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모델링한 결과물을 비싼 장비인 3D 프린터에서 이제 출력을 해야 되고 그 출력한 결과물을 캐스팅으로 주조로 뽑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주조된 것을 핸드메이드로 다듬어서 제품화 시키는 게 요즘 주얼리입니다. 그러니 반은 핸드메이드가 맞고 반은 캐스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핸드메이드와 캐스팅이 섞여 있는 주얼리가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뭔가 새로운 특별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기법이 시도됐다든지 특수한 장비가 사용됐다든지 그런 주얼리면 더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메이드와 캐스팅에 대한 진실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홍보성 멘트에 이렇게 노란하지 마시고 좋은 디자인을 고르시는 그런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